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북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계산서를 뽑아 보겠습니다. 1년 전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 김정은에게 속은 것 아니냐라는 국내의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속은 것이 절대 아니다. 트럼프가 양보한 것이 별로 없다. 트럼프를 믿어야 된다. 오히려 시간은 트럼프 편이다.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 1년 이후의 오늘의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것은 김정은이의 초조함과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트럼프가 득이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순서대로 중간 계산을 뽑아 보겠습니다.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중지됐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 국내의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김정은과 회담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핵실험과 ICBM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한미훈련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을 놓고 이걸 트럼프가 양보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일단 중지시켜 놓음으로써 김정은이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압박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사 한미연합훈련이 문재인이 반대해서 다시 재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미군은 트럼프는 단독으로 괌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새까맣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가장 아파하고 겁내하는 부분에 관한 압박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의 해안 경비대의 4,500톤급 구축함, 이 무기 밀수, 마약 단속, 해상 범죄 이런 거 단속하는 전문인 버설프함을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멀리 한반도의 서해 바다로 전개했습니다. 버설프함이 서해 바다에서 중국을 자극을 하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거래를 단속하는 주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이런 7개국의 연합해군이 합동으로 북한의 환적 행위를 단속하는 국제적인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정은이를 국제무대라는 틀 안에서 트럼프가 통제하고 있다. 제가 싱가포르 회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다. 일단 싱가포르라는 국제 무도로 김정은이를 끌어내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김정은이의 행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깡패의 짓을 일삼는 이런 망나니 같은 젊은이가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 어른이 이 깡패 청년의 손을 잡고 마을 회관에 가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시킨 것이다. 할 수 없이 이 깡패 청년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면서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약속이 싱가포르 4개항 합의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국제무대에 등장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는 과거 같은 망나니 짓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도발, 핵실험, ICBM 발사 같은 일을 김정은이가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김정은이의 득실 계산서입니다. 초조한 김정은. 우선 안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5%. 지난해는 아마도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정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난도 과거 매년 한 50만 톤 정도가 부족을 했는데 세계 식량 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100만 톤 넘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퍼컷 펀치를 맞은 김정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동요를 가져왔습니다. 김영철이는 한 50일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당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나 회담의 실무 협상 주역을 맡았던 스티브 비건의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혁철이 처형됐다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인사는 김영철을 얘기합니다. 통일전선부장. 김혁철 협상대표의 안위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스칸데르 러시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시험 발사를 통해서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ICBM 발사 실험은 못하면서 대신 평택 미군 기지를 핵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스칸데르, 사드나 또는 패트리어트로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최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단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도미사일. 김정은이는 예를 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 이은 망외의 소득입니다. 어쨌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북중러의 동맹은 강화된다는 것. 다음으로 바보가 된 문재인. 가장 손해본, 가장 장사를 못한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 전 세계에 들통이 났습니다. 속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든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아니면 또 그 전의 대북밀사 교섭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시작된 일련의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용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증명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속았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속였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국, 북한, 일본으로부터 동시에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2분간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넘어서 날아가서 겨우 2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또 EU 또는 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라는 꾸지람만을 들은 문재인. 북한으로부터는 무슨 오지랖 넓은 무슨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따위 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니까 팔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미국을 설득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문재인의 이상한 세일즈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타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일본도 문재인을 왕따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동맹 강화에 대조적으로 완전히 미국, 북한, 일본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문재인. 내부적으로는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은 그 다음날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문재인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지율은 20 내지 30%포인트가 폭락했고
4.3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완전한 민심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 내지는 아주 그 엷은 중도층 지지층을 유지시켜줬던 북한과의 어떤 그 평화쇼, 화해쇼 이것이 물 건너감으로써 그 표를 왕창 잃었고 4.3 보궐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사실상 참패를 문재인 정권은 기록을 했고 내년 4월 총선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이라는 것을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는 역시 지난번에 신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제가 3일 만에 하노이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의 동화 같은 구상,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친서를 보냈던 김정은의 초조한 친서가 싱가포르 1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